여러분, 여름이 오면 집안에서 가장 많이 신경을 써야 하는 공간이 과연 어디일까요? 네, 바로 침실입니다. 아마 누구라도 여름이 되면 잠을 설치는 경우가 참 많으실 거예요. 물론 이것은 다음날에 큰 영향을 주겠죠. 하여 우리 조상님들은 여름잠은 보약이고 겨울잠은 게으름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여름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편안하게 잠을 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은 여름의 최고의 선물이 바로 죽부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만큼 잠을 자기 어려운 계절이 바로 여름이고, 또 더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계절이 바로 여름이죠. 맞습니다. 에어컨을 밤새 켜두기도 어렵고, 또 선풍기를 밤새 돌리기도 어려운 계절, 이로 인해 숙면을 푹 취할 수도 없는 계절이 바로 여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잠을 편히 푹 자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에서 최선을 다할 수가 없어요. 하여 여름에 생산된 제품들의 불량품이 많다는 것은 산업계에서는 정설화된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겠죠. 여러분, 침실에 꼭 이것을 두세요. 여름에는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침실에 흰색 계열의 물건을 두세요. 여러분, 여름은 오행학적으로 화오행이라고 합니다. 네, 뜨거움과 정열의 계절이죠. 하여 시원함이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가을을 상징하는 금오행이에요. 물론 금오행의 색상은 흰색입니다. 네, 이 금오행의 색상, 흰색이 침실에 있으면 여름에는 최고인 것이죠. 물론 친구의 색상이 흰색이라면 이것은 말이 필요 없는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가정들이 다 흰색 침구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하여 흰색의 물건들이 침실에 몇 개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흰색의 물건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너무 큰 것이 아닌 것, 그리고 또 너무 무거운 것이 아닌 것으로 침실에 몇 개 가져다 놓으세요. 분명 오행적인 균형이 맞아 여러분의 숙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에너지의 파동이 그렇게 만들어줄 거예요. 하지만 붉은색의 물건이라면 침실에서 아주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침실 밖으로 이동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는 강한 화오행의 물건이며 이는 침실을 답답하게 느껴지도록 만들 것이고, 또한 여러분의 숙면에 큰 방해가 되는 에너지를 발산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침실 협탁 위에 여름에는 책 한 권을 꼭 두세요. 여러분, 침실은 바로 수행의 공간입니다. 내 마무리의 공간이며 휴식과 쉼의 공간이며 집안의 주요 공간 중에서 가장 밝지 않은 공간이어야 하니까요. 여러분, 하여 여름에 침실에 머물기가 가장 어려운 거예요. 네, 수행과 화오행은 서로 부딪힘이 많은 오행이니까요. 여러분, 이럴 때는 수행과 목오행을 서로 연결하여 주는 오행, 즉 목오행의 풍수소품이 침실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입니다. 네, 책 한 권을 협탁 위에 올려두시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이죠. 물론 이 책 주무시기 전까지 잠시 보시도록 하세요. 여러분, 아마 책만 보면 잠이 오시는 분 많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협탁 위에 꼭 메모노트와 펜도 같이 두시도록 하세요. 분명 여러분의 침실은 아주 포근한 것으로 느껴지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편안한 숙면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여름에는 침대의 위치를 이렇게 두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현대 풍수 인테리어에서 침대의 위치는 이 세 가지만 피하면 좋습니다. 첫째, 조명이 절대 머리 방향으로 직접 비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둘째, 침대의 머리 방향이 절대 화장실 방향이나 주방 방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침대 머리맡에는 절대 무엇이든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서 여름에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부분이 바로 침대 머리맡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아마 꿈자리가 뒤숭숭하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침대 머리맡에 무엇인가를 두면 절대 숙면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여름에는 에어컨의 바람이 머리로 직접 내려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건강상으로도 아주 좋지 못하지만 특히 풍수적으로 정말 최악인 거예요. 네, 풍수는 바로 바람의 해로부터 자유롭자라는 학문이니까요. 여러분, 특히 찬바람이 머리로 직접 오는 것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학문이 바로 풍수학입니다. 네, 만일 에어컨의 바람이 머리로 오도록 되어 있다면 무조건 침대 방향을 바꾸시도록 하세요. 맞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선풍기를 트셔도 이 바람이 무조건 발 쪽이나 또 몸 쪽으로 가도록 하시고 절대 머리 방향으로 오도록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의 운이 날아가 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네 번째로, 여름에는 침실의 기운을 살려주는 물건을 꼭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침실의 기운을 살려주는 가장 대표적인 물건이 바로 가족 사진이며 또 가족 각자의 작은 사진들입니다. 네, 여름에는 무조건 가족 사진을 침실에 몇 개 두시도록 하세요. 맞습니다. 큰 액자로 해서 벽에 걸어 두셔도 되고
작은 액자로 만들어서 발치에 TV 위나 협탁 그리고 탁자 위에 올려두셔도 됩니다. 하지만 절대 이런 것들도 머리맡에 두셔서는 안 된다는 거 잘 아시죠? 네, 무엇도 머리맡에는 두지 마세요. 다음으로 여름에는 물과 관계된 것들이 침실에 있으면 아주 좋은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물이 시원하게 흐르는 그림이나 또 사진들입니다. 네, 작은 것으로 침실에 한 개 정도 가져다 놓으세요. 여러분, 이 그림들은 절대 비싼 그림이나 또 좋은 그림들이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네,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좋은 물그림들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 하나 사진 출력하셔서 액자에 넣어서 두셔도 된다는 것이죠. 물론 작은 수족관이나 어항, 또 물레방아, 가습기 이런 것들도 아주 좋지만 굳이 이렇게 비싼 비용 들이지 마시고요. 가까운 사진관에 가셔서 인터넷에 나오는 물그림 하나 인화해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작은 액자 싼 것으로 하나 구입을 하셔서 거기에 넣어서 침실에 두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절대 침실 협탁 위에 두시면 안 되는 것이 주머니에서 나온 영수증이나 잔돈, 그리고 버려야 할 것들이며 또 의약품들입니다. 네, 의외로 주머니에서 나온 잔돈을 여기에 두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거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비상의약품들은 협탁 아래나 또 협탁 서랍 안에 넣어두세요. 네, 절대 협탁 위에 올려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는 곳에 두게 되면 반드시 쓰일 일이 생기는 거예요. 네, 침실에서 급하게 의약품이 사용되어서 좋을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무조건 여름에는 침실에서 식물은 치우시도록 하세요. 여러분, 다른 계절에는 침실에 식물을 두셔도 됩니다. 물론 이것이 좋은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큰 해가 생기는 것은 또 아니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여름에는 식물이 침실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름에 침실에서 여러분의 숙면을 가장 크게 방해하는 것이 바로 식물이며 또한 에어컨 바람입니다. 이 식물은 낮에는 광합성 활동을 하지만 밤에는 반대로 인간과 같이 산소를 마시고 탄소를 내뿜는다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여러분, 무조건 이 식물 여름에는 침실 밖으로 옮기시도록 하세요. 분명 여러분의 숙면에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잠을 편히 푹 자지 못하는 사람이 절대 번영을 하고 또 성취를 이루어 행복을 얻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풍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름에는 안방, 즉 침실이 가장 중요한 장소이고 또한 겨울에는 거실이 가장 중요한 장소라고 말입니다. 하여 오늘은 여름을 맞아 침실에 꼭 두면 좋은 것, 그리고 또 꼭 치우셔야 할 것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두면 좋은 것에 관해서는 제가 뒤에 글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꼭 명심하셔서 건강한 여름 나시기를 기원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